모더나나 화이자랑 비교했을 때 효능 면에서도 별 차이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유통 면에서 이 지금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항을 한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인류에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로서는 더 축복인 게 뭐냐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몇몇 제약사와 위탁 생산을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계약 물량들이 지금 네. 다 MOU 작성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훨씬 더 이제 쉽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응원하고 싶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It was peaceful 대한민국. But then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표정 관리가 안 돼. 얼굴에 써 있나 봐. 거기 무섭게 왜 이래? 코로나19 대체 왜 이래 내 맘. 대체 진짜 왜 이럽니까? 코로나19 수요일 4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대체 왜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반가우면서도 참 심각할 때 저희가 모시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강호일 대원께서 오랜만에 우리 강씨 문중 인재가 나왔다는 얘기도 했고 네, 김현주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반갑지만 안 만나야 되는데 했고 요거 코로나 얘기만 바로 들어가기 좀 하니까 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미향 대원께서 우리 아들이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아까 그 종교인 분들 이 스님하고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엄마 종교를 믿지 말고 과학을 믿어 이런 아이랍니다. 잭디가 한마디 해주세요. 도건아 그 과학 좋은데 일단 엄마 말부터 한번 잘 들어보자라고. 이 종교 영역과 도건이가 듣고 있으니까 네, 과학의 영역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역 자체가? 네, 영역 자체가 다르죠. 네, 종교가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그러게요. 도거나 이 종교하고 과학은 아예 다른 이야기니까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종교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란다. 그 엄마 말은 잘 들어라. 도거나 우리 도건이.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청취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사실 강양구 기자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 현실화 됐습니다. 0708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름의 백신이 네, 가성비 갑 백신이라고 하던데 진짠가요? 이 싼 만큼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항을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축복이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더나나 혹은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도 효능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검증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음.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증된 플랫폼에서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거니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대량 생산이 용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 맞는데 4,000원, 5,000원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독감 백신이 보통 2도에서 8도 정도 되는 콜드체인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네. 그 유통 과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이나 파이자 백신과는 달리 별도의 유통 저장 장치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처음 그 파이자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모더나가 왔을 때만 해도 파이자가 무슨 영하 뭐 60도 70도 얘기하고 모더나가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린 영하 20도면 되는데 영하 20도도 진짜 힘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파이자 모더나 백신은 뭐 앞으로도 이제 많이 유통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강구를 하겠죠. 하지만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런 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효능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브라질이랑 영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뭐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교롭게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임상 시험을 실시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는 건 똑같았는데 하나는 전체 그 전격 용량의 절반을 먼저 맞추고 용량 낮춰서.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원래 용량을 맞추고 네. 다른 한 그룹에서는 원래 용량을 그냥 다 2번 맞췄는데 네. 결과가 약간 달랐어요. 원래 용량을 2번 맞춘 데는 좀 효능이 떨어지게끔 나왔는데 처음에 절반 용량을 맞추고 그 뒤에 원래 용량을 맞춘 경우에는 효능이 거의 90%에 가깝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호.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그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두 번째 그룹의 사례는 빼고 네. 첫 번째 그룹처럼 이제 운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그러면은 모더나나 화이자랑 비교했을 때 효능 면에서도 별 차이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유통 면에서 이 지금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항을 한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인류에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로서는 더 축복인 게 뭐냐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몇몇 제약사와 위탁 생산을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계약 물량들이 지금 네. 다 MOU 작성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훨씬 더 이제 쉽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응원하고 싶고요. 인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효능이 좋으면서도 싸고 유통하기 좋은 게 있어야 그렇죠. 이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잖아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인데 저희 이 프로그램 전이었나 그때부터 몇몇 유망주 중에 하나로 꼽으셨던 게 바로 이 백신이라서 가장 유망주로 뽑았었죠. 예. 네. 이 봐요, 이 전문가 얘기 들어야 돼. 아이 참, 내 친구들 어디서 이상한 그 단톡방에서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어느 업체가 뭐 어휴 정말 여러분 전문가 의견 들읍시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2179님의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A매치 치르다가 이제 다 막 난리 났던 그 개인적인 접촉도 없었다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그 물건의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많이 찍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세요? 조현우 선수가 얼굴 전체를 덮은 페이스 실드에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중무장한 사진 같은 게 화제가 되었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한국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따라가 있는 의사가 제 지인 친구입니다. 얘기를 좀 들었겠네요. 네, 세브란스 내부 병원의 얘기. 김강준 선생인데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나 무섭대요. 왜죠? 오스트리아에 확진 환자들이 너무나 많대요. 오스트리아에. 네, 오스트리아에 확진 환자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전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현우 선수가 사진을 찍을 때는 페이스 실드에다가 마스크까지 중무장을 했지만 24시간 내내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등등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오스트리아 빈 전체 지역사회 바이러스 지역사회 밀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이러스를 내놓는 누군가와 접촉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요. 일단 그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이고 또 다른 조건은 방금 2179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주변에서 접촉하는 여러 가지에도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통한 매개체 감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어쩌다 보면은 진짜 운이 없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룰렛 같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룰렛 같은 경우는 그 총알 8발 중에서 총알이 딱 한 발 들어있으니까 그게 러시아 룰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7발의 총알이 들어있으면은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조심을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전파될 가능성이 확 높다라는 걸 또 방증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또 이거 이제 뉴스를 살펴볼 텐데 지금 최근 보면 이 사우나라는 공간에서 100명 이상 지금 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 일단 방역이 불가능합니다. 방역 불가능하죠. 마스크 쓰고 목욕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마스크 쓰고 목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이야. 마스크 쓰고 목욕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또 아무래도
이제 물로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손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샤워를 할 테고 금방 손을 씻고 뭐 물로 탕에 들어갈 테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은 탕에서 물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뭐 수영장이라든가 혹은 목욕탕에서 사우나 같은 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탈의실에서 접촉이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씻고 나오자마자 마스크 착용 안 하거든요. 네, 마스크 착용 안 라커룸까지 하잖아요. 걸어. 그리고 좀 이런 말 들으면 좀 민망한 아니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 라커룸까지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얘기해줘서 예. 라커룸까지 그게 가가지고 거기서 좀 마스크만 착용하고 마스크만 그거 착용한 좀 상태에서 뭐 그래요. 머리를 말리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네, 그런 경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역 당국의 지침 공고를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수영장 탈의실 같은 걸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차라리 근데 이게 막 운동만 하고 땀범벅인데 안 씻을 수도 없고 안 씻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참으시면 좋겠어요. 위험하다 어쨌든 위험하다. 매우 왜냐하면은 위험한 공간이다. 사우나에서 어쨌든지 간에 뭐 많으면은 1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지금. 그런데 사우나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혹은 공동으로 같이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능하면은 이 시기 동안은 좀 이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우리가 흔히 뭐 헬스 클럽, 뭐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다 해당되는 이게 또 곳이죠. 네. 괴롭습니다. 가뜩이나 답답한데 운동도 못하게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는데 전 그래서 밤에 혼자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운동장 가서 공을 찼어요. 차라리 그게 낫죠. 한밤중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거리두기 단계 얘기하기 전에 한지호 학생이 우리 성동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꼬마 예비 과학자, 이거 경제학자. 이 친구 경제학자를 꿈꾸는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재익 아저씨 저는 지호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백신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 들었어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화나요. 놀고도 싶고 학교도 가고 싶은데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이 애들이 뭐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애들 학교 보면 선생님 쓰라 그러면 다 씁니다. 애들은 어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렇지. 자, 지호한테 미안하네요. 자 이제 거리두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이번 주에 며칠 만에 이제 2단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1.5단계 격상하고 며칠이 안 있었어요. 네. 방역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8월이랑 비교를 하면은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중순부터 확진 환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400명까지 쏟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수습을 했잖아요. 네. 수습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환자들이 주로 특정 집단에서 많이 생겼어요. 뭐 우리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석하신 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샅샅이 수색할 대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샅샅이 수색을 하니까 확진 환자들을 빨리빨리 잡아내서 격리하고 어쨌든 간에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샅샅이 수색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십 명, 100명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 막 그렇게 한 곳을 이렇게 샅샅이 수색할 만한 타깃 대상 집단이 이번에는 없다라는 거. 네. 그런데도 확진 환자 숫자는 300명 이제 400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이제 8월이랑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8월 중순에 장마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마철 기간 동안 실내에 있다가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날씨가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예요. 지금 300명씩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날씨가 오히려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하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2단계로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루 확진 환자 발생 추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12월 초에는 뭐 500명, 600명, 800명, 1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역 당국이 2단계로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정직해서 네. 정말 기막히게 이동량과 접촉량이 줄어들면은 적어집니다. 진짜 비례하더라고요. 네. 귀신같이 비례해요. 예, 귀신같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부가 뭐 2단계로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면 확진 환자 숫자는 귀신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2단계로 올린 거에 너무 개의치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벤트도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 조정하고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 시간 조정하는 이벤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수능 시험. 수학 능력 네, 네. 시험이죠. 수능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치러진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이 확진이 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은 시험에 불이익을 받거나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수능은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이 이벤트도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봄 여름에 겨울 수능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 음울한 예, 전망을 있었어요.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 3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힘들더라도 가능하면은 학원 출입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겁니다. 급하더라도.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리고 여건이 좀 허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는 학원 출입하지 않고 집에서 오답노트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일단 딱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여건이 허락하는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장 차원에서 12월 3일까지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재택근무하라라고 저 그 지침으로 생각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직장도 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일생에 한 번 있는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은 직장은 가야 될 테니까 가능하면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접촉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12월 3일까지는 그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험생의 호흡기 질환 증상 여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나? 네, 인후통이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면은 그냥 두지 마시고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가서 12월 3일날 수능 볼 친구인데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다. 검사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10시간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직전에 막 당황스럽게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망가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빨리. 네, 선제적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검사를 하면 일단 검사를 해서 음성 결과가 받으면 훨씬 더 안정된 상황에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꼭 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혹시 양성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3 학생들은 젊고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들 충분히 시험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요하지 말고 확진된 상태에서 시험 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하시라는 거죠. 이야. 네, 이 네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 심차게 잘했게 또 본인 고3 때는 학원보다 오답 노트 정리 뭐 이런 쪽에 치중을 좀. 네, 지금 딱 역시. 오답 노트 지금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뭐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학원 다녀가지고 무슨 수업 새로 듣고 뭐 반 조짜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 그냥 본인한테 비어있는 구멍을 채우는 게 점수 네. 가장 빨리 오답 오는 노트 정리 잘하면 점수 확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나요, 학부형들? 오답 노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견은 참 끄덕여지네요. 고3 학생들을 둔 이 직장인들한테는 최대한 이 재택근무를 공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공고하고 그리고 일리 재택근무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가능하면 그 시기까지는 좀 접촉을 피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유태선님께서 저는 다이버 네이브는 프리 다이빙을 합니다. 수영장에 염소 소독된 물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탈의실입니다. 탈의식이거든요. 이 시기에 자중하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사우나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때까지는. 강희영 기자 고맙습니다.